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스캇 보라스는 얼마 전 LA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스를 비롯해 자기 선수들의 계약에 대한 미디어의 예상은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 낙관적이었다. 우리는 선수들이 높은 평균 연봉의 단기 계약과 낮은 평균 연봉의 긴 계약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선수들이 전자를 택했을 뿐이다. 대표적으로 스넬의 경우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내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내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됐다거나 시장을 잘못 읽었다는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시장은 구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절반 이상의 구단이 페이롤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스는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10억 달러의 돈이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보라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스넬 2억 4천만 달러, 벨린저 2억 달러, 몽고메리 1억 7,200만 달러, 체프먼 1억 5천만 달러 등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요구를 왜 했냐는 겁니다. 이는 협상 기술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보라스 주요 선수들이 1년 후 재도전을 선택함으로써 보라스는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스넬, 벨린저, 체프먼이 시장에 다시 나오고 FA를 앞두고 자기에게 온 코빈 번스와 피터 알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안 소토라는 최고의 상품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일단 양키스 원정 유니폼이 너무 잘 어울리는 소토는 양키스 팬들이 이를 가는 휴스턴을 상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냄으로써 첫 인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리즈인 디백스 원정에서는 12타수 1안타에 그쳤습니다. 소토는 신기하게도 서부 해안과 애리조나에 있는 다저 스타디움, 에인절 스타디움, 오라클 파크, 페코 파크, 티 모빌 파크, 체이스 필드, 콜리세움 7개 구장에서의 타율이 통산 타율인 2할 8푼 5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할 3푼입니다. 반면 NL 동부 구장들인 내셔널스 파크, 트루이스트 파크, 시티즌스 뱅크 파크, 시티필드에서는 그야말로 미쳐 날뛰었기 때문에 AL 동부 구장들에서 어떨지가 주목됩니다. 잠깐 샛길로 빠졌던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되돌리면 소토와 보라스는 얼마를 원하고 있을까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출발점을 5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토가 희망하는 계약, 아니 보라스가 희망하는 계약은 AAV 연간 평균 가치로 오타니를 넘는 거라고 합니다. 오타니는 자신과 계약을 원하는 다저스, 에인절스, 샌프란시스코, 토론토에게 6억 8천만 달러의 디퍼가 들어간 10년 7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에인절스를 제외한 세 팀은 동의했고 오타니는 그 중에서 다저스를 택했습니다. 오타니의 계약은 7억 달러지만 97%의 무이자 지불 유예가 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 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디퍼를 반영한 AAV는 7억 달러가 아니라 4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소토의 마지노선은 AAV로 4억 6천만 달러를 넘는 계약입니다. 디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순수 5억 달러 계약이 소토의 희망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단장 출신 칼럼니스트 짐 보드는 소토가 양키스에 잔류할 것이며 14년 5억 1천만 달러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과연 소토는 순수 5억 달러, 오타니를 넘는 AAV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토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더라도 벌써부터 재팬머니가 쭉쭉 들어오기 시작한 오타니와는 상품성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타니를 넘는 계약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페이 스캔들 때문에 묻혀버린 비욘의 영상에서 오타니의 한 해 스폰서 수입이 8천만 달러인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 현역 스포츠 선수 세계 2위에 해당되는 6,500만 달러임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 소토는 메이저리그 7위에 해당되는 300만 달러였습니다. 양키스 유니폼을 입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2위 하퍼에 이어 3위인 저지가 600만 달러인 점, 히스패닉 선수 1위가 300만 달러인 소토 본인인 걸 감안하면 오타니와의 상품성 차이는 20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의 스폰서 수입이 많다는 건 구단의 추가 수입도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오타니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타니의 상품성에 근접할 수 있는 선수는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위 15명의 스폰서 수입 합계는 농구가 3억 4,900만 달러,
축구가 2억 8천만 달러, 야구가 1억 5천만 달러, 미식축구가 8,700만 달러, 하키가 1,5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오타니를 빼면 4천만 달러로 미식축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토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물어본 6명의 단장 중 5명은 소토의 나이와 성적을 고려하면 소토가 원하는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 단장은 올 시즌 OPS가 1로 끝나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훌리오 로드리게스, 바비히트 주니어가 일찌감치 종신계약을 맺고 아쿠냐가 FA 대박을 스스로 걷어찬 상황에서 소토 수준의 게임 체인저는 다시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쿠냐는 25세 30세 시즌 연봉이 1,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883만 달러를 받는 이정우보다도 낮습니다. 소토가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보라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팀들의 구단 가치는 평균 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가 증가했습니다. 다저스와 필라델피아가 가장 높은 14%의 상승이 있었던 반면 샌디에고는 2%에 그쳤고 보스턴과 에인절스는 0%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 4%는 코로나 시즌을 제외할 경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팀당 평균 매출은 10%가 증가한 3억 7천만 달러였지만 평균 영업이익은 팀당 1,900만 달러로 6% 증가에 그쳤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빅마켓 팀들의 수익을 모두가 나눠 가지게 되면서 빅마켓 팀들은 영업이익이 적은 대신 구단 가치를 올리고 스몰마켓 팀들은 영업이익이 높은 대신 구단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에 다저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6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14%의 가치 상승이 있었고 시애틀은 7,6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이 있었지만 구단 가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억 6,200만 달러로 전체 1위인 시애틀은 안 써도 너무 안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업이익의 증가는 신통치 않고 이제 시작 단계인 중계권 조정이 본격화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소토의 경우 리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별개로 두 팀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키스와 매츠입니다. 양키스는 올 시즌을 통해 소토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경우 소토를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지와 콜에게 이미 6억 6,400만 달러를 준 상황에서 소토에게 5억 달러를 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무리일 수 있지만 양키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페이롤에서 1억 2천만 달러가 빠지며 무엇보다도 구단 재정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해 양키스의 매출은 6억 7,900만 달러로 5억 4,900만 달러인 다저스와도 1억 달러 이상 차이였습니다. 지난해 1억 달러의 사치세를 포함해 2억 9,2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매츠는 얼마 전 코엔 구단주가 매츠를 운영하는 이유가 사회봉사 차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츠는 올 시즌이 끝나면 양키스보다도 많은 1억 7천만 달러가 빠집니다. 그리고 소토급 간판이 더 필요한 팀은 양키스보다 매츠일 수 있습니다. 소토의 상황과 별개로 상위권 선수들의 계약 방식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 FA 시장에는 11년 계약 선수가 마차도, 보가츠, 터너 3명이나 쏟아졌습니다. 올해도 야마모토가 12년, 오타니가 다저스와 10년 계약을 맺었지만 선수들의 계약 기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FA 시장의 상위 계약 10개는 평균 6년 계약이었지만 이번 FA 시장의 상위 계약 10개는 평균 3년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건 옵트아웃 계약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FA 시장의 상위 계약 10개는 옵트아웃 계약이 2개였지만 이번에는 7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장기 계약을 주는 걸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도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값을 다시 테스트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운영 방식이 스타 선수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중계권 계약을 더 비싸게 맺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FA 선수들은 최대한 긴 계약을 따내 은퇴할 때까지
한 곳에서 뛰는 게 목표였다면 요즘 선수들은 긴 선수 생활에 가치를 두지 않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잭 윌러는 본인이 장기 계약을 거부하고 35, 36, 37세 시즌에 4,2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계약을 택했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소토는 5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토가 휴스턴전의 모습을 보여주며 MVP 시즌을 만들 수 있다면 이번 겨울이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